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은 이전에는 전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전염병과 감염병은 같은 말이니 참고로 해두시고 2020년도부터 감염병의 분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분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정의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 그리고 기생충 감염병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는 시험에서 이 감염병이 몇 급 감염병에 해당되는지 분류와 종류를 함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고요.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는 감염병을 말하고요. 4급 감염병은 1급에서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감염병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기생충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등이 있는데요. 기생충 감염병은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을 총칭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분류에서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외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색깔 표시를 해둔 감염병 먼저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색깔 표시된 감염병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감염병이기도 하고 기출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므로 이제 몇 급 감염병에 해당되는지 분류와 질병의 종류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병원체에 따른 감염병의 분류입니다. 여기서 병원체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총칭하는데요. 이 미생물은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세균 또는 곰팡이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감염병과 세균인 감염병을 구분할 건데요.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감염병은 유행성 간염,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감염성 설사증 등이 있고 병원체가 세균인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경구감염병입니다. 경구감염병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인 병원체가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입으로 감염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식중독 파트에서 세균성 식중독 등 다양한 식중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경구감염병은 식중독 중 세균성 식중독과 비교를 해서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감염병은 적은 양의 균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균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경구감염병은 2차 감염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 감염이 일어났다가 저항력이 약해져서 또 다른 부위로 전이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2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없거나 적습니다. 병이 발생해서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잠시 잠복하는 기간이 경구감염병은 긴 편이고 세균성 감염병은 짧은 편입니다. 경구감염병은 마시는 물 등의 음용수로 인한 감염이 존재하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이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경구감염병은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체내에 면역체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이와 면역성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경구감염병은 병에 걸렸을 경우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인 병원성이 강하고 그 증상이 오래가는 편이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병원성은 약하고 증상이 짧은 편입니다. 경구감염병의 종류입니다. 경구감염병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셔야 될 내용은 몇 급인지 우선 분류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1급, 2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체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각각 경구감염병의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콜레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라는 단독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구 감염병입니다. 이는 제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 병원체는 비브리오 콜레라, 즉 비브리오 속에 해당되는 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공황이나 항만의 검역을 철저히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물이나 분변으로 오염이 될 수 있고 소화기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감염병이 바로 콜레라입니다. 장티푸스는 제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이피입니다. 담즙에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장출혈과 장천공을 유발합니다. 파라티푸스는 제2급 감염병입니다. 병원체는 살모넬라 파라타입이고 AB, C형이 있으며 A형이 오한, 두통, 장출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B형은 위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입니다. 세균성 이질은 2급 감염병이며 병원체는 시겔라 디센테리에입니다. 이는 대장에 궤양이 생기고 점액에 혈변이 나타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A형 감염입니다. A형 감염은 바이러스 병원체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인데요. 제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 병원체는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바이러스며 집단 생활을 할 때 많이 발생이 돼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을 하곤 합니다. 디프테리아는 대표적인 제1급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에입니다.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코와 목에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가 신체 전체로 퍼지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회백수염이 있는데요. 이는 제2급 감염병으로 이 또한 A형 감염처럼 바이러스 병원체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병원체는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며 소아마비 또는 폴리오라고도 불립니다.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해서 심할 경우 사지마비 또는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불현성 감염으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나 병원체에 감염된 상태의 감염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 동물이나 가축이 걸리는 질병을 인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예방접종이나 살처분 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용어가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옮겨지는 감염병으로 동물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람 또한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을 총칭합니다. 이때 동물이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사람이 동물과 함께 걸릴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우리는 대표적인 몇 가지 인수공통 감염병을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입니다. 제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며 병원체는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입니다. 우유에 의해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요. 즉 사람들은 병원체에 감염된 우유를 섭취하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형, 조류형, 소형 중 소형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투베르쿨린 반응으로 감염 유무를 진단하고 이 투베르쿨린 반응이 나타나면 결핵에서 양성이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BCG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저입니다. 탄저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며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피부, 장, 폐탄저로 구분합니다. 파상열도 중요한 감염병인데요. 제3급 감염병에 해당되며 브루셀라 어볼투스라는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고 이는 소에게 감염되는 병원체입니다. 소나 돼지에서 발병할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열과 발한이 주요 증상입니다. 야토병은 설치류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인데요. 제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 산토끼나 쥐와 관련된 감염병을 묻는다면 야토병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돈단독은 사람에게 침입하면 폐혈증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감염병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수병은 동물에게는 광견병이라고도 불리며 라비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이 사람을 물게 되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제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뇌나 신경 증상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어딘가에 기대어 생활한다 라는 기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는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을 이야기하고요. 이 감염 경로는 기생충은 꼭 빌붙어 사는 대상인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숙주에 침입하는 경로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구 감염은 일부러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 음식물 속에 있던 기생충이 이제 다른 생물의 소화기계로 들어오는 감염이 있고요. 경피 감염은 기생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숙주로 들어가는 감염이 있습니다. 기생충을 예방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맨발로 오염된 흙에 들어가지 않고 구충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생충을 공부하는 방법은 기생충이 어떤 식품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지 그 대상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채소류, 어패류, 육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분류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첫 번째, 회충입니다. 회충은 우리나라 기생충 중에 감염률이 가장 높고 크기가 큰 기생충을 말합니다. 십이지장에서 부화해서 소장에서 성충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75도씨 이상에서는 빨리 사멸하기 때문에 가열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입을 통한 경구 감염입니다. 편충은 채찍 모양의 긴 기생충을 뜻하며 맹장 근처에 서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구 감염을 일으킵니다. 요충은 소장 하부에 기생해서 암컷이 항문으로 기어나와 항문 주위에 알을 낳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요충의 가장 큰 특징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린이가 걸리기 쉬우며 경구 감염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십이지장충입니다. 십이지장충은 구충이라고도 하며 체독증의 원인으로 피부를 뚫고 들어가며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십이지장충이 갈고리형 잎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상처를 내서 경피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유충이 붙어 있는 채소를 사람이 입으로 섭취해서 경구 감염 또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양 모양 선충은 가늘고 긴 털 모양의 기생충입니다. 다음은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공부하는 방법은 중간숙주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모두 1중간숙주와 2중간숙주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중간숙주란 기생충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물러가는 대상의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숙주를 섭취하면서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흡충증입니다. 간디스토마라고도 하며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1중간숙주인 외우렁이를 거쳐 2중간숙주인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폐흡충증은 1중간숙주인 다슬기를 거치고 2중간숙주는 참깨 가지입니다. 폐와 관련된 폐결핵,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광전열두소충은 긴촌충이라고도 하며 1중간숙주는 물벼룩, 2중간숙주는 연어, 숭어 등 반단수어입니다. 아니사키스충은 많이 나오는 기생충 중 하나인데요. 제1중간숙주인 바다새우류를 지나 제2중간숙주인 고등어, 대구, 갈치 등 해산 어류에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니사키스가 충란에서 1중간숙주에 머물고 2중간숙주로 이동을 하면서 그 2중간숙주를 먹고 감염이 됩니다. 또한 이는 내열성이 약해서 이제 가열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코가와 흡충은 횡천흡충이라고도 하며 제1중간숙주인 다슬기를 지나 제2중간숙주인 잉어, 붕어, 은어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2중간숙주인 잉어, 붕어, 은어에 머무릅니다. 만선열두소충은 스팔간후증이라고도 하며 닭이나 뱀, 개구리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1중간숙주는 물벼룩이고 2중간숙주는 뱀, 개구리 등입니다. 다음은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또한 중간숙주와 그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구조충은 민촌충이라고도 하며 중간숙주는 소이며 덜 익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흙반이 4개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구조충은 중간숙주가 돼지고 사람의 작은 창자에 기생하고 갈고리형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모충과 톡소플라즈마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위생동물입니다. 위생동물은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 위생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쥐, 바퀴, 진드기, 파리 등이 있습니다.